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풍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는 빛을 기록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빛이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자, 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바디가 있고요. 요 앞에 렌즈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겠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요, 이 조리개라는 곳을 통해서 조리개를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조리개를 아주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리개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빛의 양. 자, 이 조리개를 통과하겠죠. 그럼 조리개를 통과해서 바디로 들어갈 건데요. 바디에 가면은 셔터가 있겠죠. 대충 이게 셔터박스라고 치자고요. 자, 이 셔터라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셔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빛이 통과하는 시간, 그 빛의 시간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빛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사진이 찍히는 속도죠. 자, 그러면은 이 셔터가 빨리 닫히면은 빛의 양을 충분히 전달을 못하겠죠.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두워지는 거고, 셔터가 늦게 닫히면은 빛을 충분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겁니다. 조리개도 마찬가지죠. 조리개를 잔뜩 개방했을 때는 사진이 밝아질 거고요, 조리개를 조금 개방했을 때는 사진이 어두워지겠죠.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자, 그럼 이 셔터박스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바디 안에 있는 센서에 빛이 기록되겠죠. 이 센서에 빛이 기록된 거는 또 메모리 카드로 갈 거고요.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SD 카드라고 해갖고, SD 카드나 CF 카드로 이 기록들이 가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노출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노출이라는 건, 자, 셔터박스를 통과한 빛이 이 센서에다가 얼마나 넣을지, 이게 바로 노출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빛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바로 이게 ISO. 오늘 이 시간에는요, ISO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가끔 그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책만 잔뜩 사놓고 이론으로만 딸딸이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좋은 사진이나 좋은 영상 못 건집니다. 자, 오늘은 ISO란 무엇이냐? 이 뜻부터 이야기하자면요, 국제표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카메라나 캠코더 이런 것들을 독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ISO가 뭔지 몰라갖고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는 무슨 국제표준기구 나오고 중소기업 인증센터니 해갖고 제가 원하던 ISO는 그 ISO가 아니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실까봐, ISO가 뭔지 하시다가 저 같은 실수를 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일단은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검색했는데 무슨 국제표준기구 나오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뜻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ISO는요, 이 국제표준이라서 국제표준을 지켜라, 이 버튼을 누르면 넌 국제표준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빛의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민감도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노출은 빛을 센서에다가 얼마나 집어넣느냐죠. ISO는요, 빛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조리개는 뭐죠? 조리개 얼만큼이죠? 조리개 구멍을 통해서 빛을 얼만큼 집어넣을 거니. 네. 자, 그럼 셔터는요? 셔터 스피드는 얼마 동안 집어넣을 거니 빛을. 자, 그러면은 얼마나, 어떻게, 얼만큼, 얼마 동안 집어넣을 거니 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진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리개를 통해서 얼만큼 들어갈 거니, 얼만큼 집어넣을 거니, 이걸 정하고요. 셔터를 통해서 얼마 동안 집어넣을 거니, 그 다음에 빛을 얼마나 집어넣을 거니, 센서에다가. 자, 그럼 그 센서에다가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ISO를 이야기할 건데요. 빛의 입자를 작게 해서 집어넣을 거니, 크게 해서 집어넣을 거니,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ISO는. 자, 빛의 입자를 작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요, 요거는 작게 해서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을 저감도라고 하고요. 빛의 입자를 크게 해서 집어넣는 거를 고감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ISO 버튼, 카메라에 있는 ISO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조금 고급기의 경우에는요, 좀 더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겠죠. 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의 입자는 크게 되겠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빛의 입자는 작게 될 거고요. 이 저감도는요, 빛의 입자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곱다고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즉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감도는 뭘 생각하면 좋나요? 예, 굵다, 뭐 자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갈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상적으로 ISO 800 이상은요, 이 800 이상은 고감도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입자가 커지고요. 사진이나 영상이 좀 거칠어지겠죠. 자, 통상적으로 이 ISO 800 이상과 이하를요, 뭐 고감도, 저감도를 나누는 거의 기준처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센서에다가 빛의 입자를 작게 해서 넣은 것과 굵게 해서 넣은 것, 이러한 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요, 좀 디테일이 다릅니다. 디테일이. 고감도로 찍은 것들은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굉장히 거칠고요. 저감도로 찍은 것들은 부드럽습니다. 왜? 이거는 작은 모래알 같다고 했잖아요. 사진의 어떤 사진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래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저감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고운 모래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고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입자가 아무래도 사진이 조금 거칠겠죠.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세히 또 확대해 보면요, 고감도에서는 사진이 굵다 보니까는, 이 빛의 입자가 굵다 보니까는 요 간격 사이가 있겠죠. 굵은 자갈들의 간격 사이가 있는데, 그 간격 사이를 쉽게 얘기해서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가 더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자갈이 이만해지면 이만해질수록, 예, 이 노이즈 발생량이 더 많아지겠죠. 즉 저감도에서는요, 노이즈가 적은 이유는요, 입자가 모래알처럼 아주 곱기 때문에 모래알과 모래알 사이의 간격을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갈과 자갈 사이의 간격, 이러한 것들을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입자가 곱기 때문에요, 노이즈가 적어요. 그리고 이 고감도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갈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우리가 자갈을 통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자갈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걸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굵은 자갈, 즉 노이즈들이 고감도에서는 많다, 저감도에서 적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노이즈가 많은 게 좋냐, 노이즈가 적은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적절한 노이즈, 즉 적절한 감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노이즈가 적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나 좋은 영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얘는요 흔들림에 약해요. 네, 흔들림에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이 고감도는요, 흔들림에 조금 강해요. 상대적인 거지만은, 네, 흔들림에 조금 강합니다, 얘는. 즉 상황에 맞는 촬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나 느낌, 그러한 것들에 맞는 촬영들. 그리고 이 고감도는요, 이 고감도는 빛에 아주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사진이 조금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감도는 빛에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조금 어두워진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고감도는 나쁜 건가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아니 뭐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삼각대를 이용해서 흔들림을 잡으면 될 거고, 고감도가 나쁜 건가? 아니죠. 고감도가 좋은 부분이 있죠. 고감도가 좋은 부분은요, 고감도의 장점. 네, 제가 아까 빛이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사진이 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감도의 장점은요, 작은 빛도요, 작은 빛에도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영상 전용으로 나온 그 카메라 중에 알파7S라고 있어요. 알파7S 같은 경우에는요, ISO가요, 즉 이 감도가요, 예, 40만 9600, 예, 40만 9600까지 올라가는 완전 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요, 굉장히 좀
촬영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즉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기 너무 좋죠. 아예 저감도로 찍어갖고 결과물을 못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과물을 못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감도로 해서 결과물을 뭔가 얻어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할 때 화질은 뭐 좀 거칠어지고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하겠지만은요,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고감도 DSLR은 계속 개발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ISO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영상을 찍을 때 ISO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야 뭐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저감도로 촬영을 하시거나, 뭐 때로는 거친 느낌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고감도로 촬영을 하시기도 하고요.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고감도로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지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적절한 저감도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는다던가 뭐 하는 겁니다. ISO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요,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초보자의 경우에는요, ISO를 잔뜩 올리고 너무 밝아진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아 이게 밝기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그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고요, 어떻게 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 한번 눌러갖고요, 2화부터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건풍님,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ISO를 너무 높여서 결과물이 너무 밝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아까 ISO가 상대적으로 밝다고 했잖아요. 네, 고감도로 가면 갈수록 빛의 반응을 크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빛을 조절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리개로 얼만큼, 얼마나, 그리고 셔터로 얼마 동안, 네, 조절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렸죠? 그거를 같이 조절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될 거예요.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빛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요, 비교해 가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비교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고 반복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 정도는 눌러주셔야, 돈 한 푼 안 받고 하는 거지만 보람 있고 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응 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리액션. 카메라가 좋아지는 방송 카알못, 유튜브 구독은 필수고요.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